네. 자, 그게 서브 모터다. 그리고 서브 앰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티아 포탈에서는 요 서브 앰프, 우리가 사용하는 서브 앰프를 추가를 해줘야 돼. 추가하고 설정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죠. Configure Device 한번 들어가 봅시다. Configure Device. 우리 디바이스를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Configure Device PLC1 자,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이제 모습은 디바이스 뷰라고 하는 항목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해당하는 PLC. 우리는 지금까지 이 PLC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 PLC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뷰라고 하는 항목으로 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네트워크 뷰라고 보일 거예요. 네트워크 뷰. 네트워크 뷰로 한번 바꿔보세요. 상태를. 네트워크 뷰. 자, 네트워크 뷰로 보게 되면 오른쪽에 하드웨어 카탈로그가 나오죠. 그죠? 오른쪽에 하드웨어 카탈로그 중에서 드라이브스 앤 스타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드라이브스 앤 스타터. 여기서 시나믹스 드라이브. 시나믹스 드라이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나믹스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멘스의 그 서보 모터, 서보 앰프 이쪽을 이제 시나믹스라는 그 이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멘스에서 붙여놓은 어떤 그 자기들의 제품 시리즈 이름을 시나믹스라 그래요. 네. 그래서 주로 여기는 다 이런 모터 구동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 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시나믹스 V90 시리즈 V90 시리즈가 보이죠. 자, 요것도 확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델은 단상 220V 0.1kW 짜리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클릭을 해보면 모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USL3 210 OFB10 다시 1UF2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모델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자, 얘를 뭐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딱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PLC와 그 다음에 이 V90이라고 하는 서버 드라이브를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더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녹색 포트가 두 군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포트예요. 그래서 요놈이랑 여기 쭉 끌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그죠? 네트워크 구조상으로 프로핏넷,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PLC의 프로핏넷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와 결국 이 이제 우리가 추가할 서버 앰프를 연결해 주었다.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토폴로지 뷰라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토폴로지 뷰. 토폴로지 뷰 같은 경우는 자,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이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우리 토폴로지, 우리가 알고 있는 PC의 토폴로지는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PC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스타라고 그래요. 스타. 별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스타라고도 하고, 어떤 것들은 뭐 트리 토폴로지도 있고, 링으로 구성하는 링 토폴로지도 있고, 예, 이런 건 다양한 토폴로지들이 있어요. 네트워크상에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PLC와 저 서버 앰프가 어떤 포트와 어떤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LC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나란하게 있는 얘네들은 서로 동일한 그 IP를 가지는 동일한 포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걸 스위칭 포트라고 그러죠. 스위칭 포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밑에 거,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하드웨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하드웨어에. 예. 실제 하드웨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대로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앰프에 보시면 위쪽에 여기에 X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X1 P2, 그러니까 포트 2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포트 1, 여기는 이제 포트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P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저렇게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서버 앰프 V90이라고 하는 서버 앰프를 더블 클릭을 해서 요놈의 속성을 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로퍼티 나오죠, 그죠? 프로퍼티. 이놈의 프로퍼티를 들어가서 이놈도 어쨌거나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더넷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IP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버 앰프 측면에 보시면 IP가 지금 딱 또 라벨로 붙어 있어요. 자기가 사용하는 서버 앰프의 IP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는 1968.214.114를 쓰고 있네요. 여기는 214. 여기는 114. 자, 좌측에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한번 확장을 해보세요.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그 다음에 그 밑에 add new object. 더블 클릭.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모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할 건데, 그 모션 컨트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쓸 거는 포지셔닝 액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터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한다고 그러면 속도를 제어하는 게 있어요. 그죠? 속도, 스피드를 제어하는 게 있고, 하나는 포지션을 제어하는 게 있죠. 위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힘을 제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브 모터를 이용해서 모션 제어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션 제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하나는 스피드, 빠르기. 두 번째는 포지션, 위치. 세 번째는 토크. 토크를 제어하는 거예요. 힘을 제어하는 거예요. 힘. 네. 자, 그러면 포지션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이제 밑에 밑에가 아니고, 포지셔닝 액시스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지금 자동으로, 요런 이제 항목이 하나가 떴죠. 그죠? 자, 이 셋업을 이제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포지셔닝 엑시스에서 지금 사용하는 엑시스 타입은 리니어고, 기본적인 단위, 유닛, 이런 것들은 뭐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고, 지금, 모듈로 랭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기본 상태로 일단은 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좌측에 이게 이제 베이직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 보시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지금 X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X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설정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약간 분홍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클릭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로컬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상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네트워크상에. 그죠? 아까 우리 PLC가 있으면 이 PLC 안에 있는 모듈들을 설정하는 거는 이제 이걸 로컬이라고 그러죠. 로컬.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네트워크상에 있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프로피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해서 드라이브 1. 그럼 드라이브 오브젝트가 하나 보이죠. 그죠?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체크.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없어지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됐고,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그냥 놓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extended 파라미터, 확장 파라미터를 보는 거예요. 확장 파라미터. 자, 확장 파라미터를 여기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이제 보면 또 각각 상세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메카닉, 이제 기계적인 구조는 어떤 구조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조가, 자 보시면 모터가 있고, 그 모터가 볼 스크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볼 스크류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는 볼 스크류와 모터가 그냥 직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기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림에서는 기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기어의 비는 여기 보시면 로드 기어의 비는 1대1이에요. 1대1.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 축과 저 볼 스크류 축이 직결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그냥 1대1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기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터가 뭐 몇 회전할 때 기어를 더 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1대1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포지션 파라미터 해가지고 리드 스크류 피치라고 되어 있죠. 리드 스크류 피치. 리드 스크류 피치라는 거는 저 볼 스크류가, 자, 볼 스크류가 지금 이렇게 나사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에 요 길이, 요게 볼 스크류 피치예요. 피치. 이 말은 뭐냐면 한 바퀴 돌아갈 때 얼마나 이동하느냐, 그걸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모터 한 바퀴 돌아갈 때 저 위에 있는 저 판이 얼만큼 이동하느냐. 왜 그러냐? 지금 저거는 우리가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죠? 네.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으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저런 볼 스크류 장치예요. 그래서 결국 저게 어떤 볼 스크류들은 뭐 5mm 이동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한 바퀴 도는데 20mm 이동하는 것도 있고, 이건 볼 스크류마다 다 달라요. 볼 스크류의 스펙이에요, 스펙.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맞는 거를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바르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지금 똑같은 10mm짜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단위를 보시면 로테이션당 10mm를 이동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가면 되고,
자, 여기 리미트 부분을 한번 보세요. 리미트도 여기를 또 확장을 해서 한번 보세요. 자, 리미트 부분을 보면, 자, 먼저 포지션 리미트를 한번 봅시다. 포지션 리미트. 자, 포지션 리미트라는 거는 뭐냐? 자, 우리 여기에 볼 스크류가 이렇게 있으면 모터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회전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이면 얘는 그냥 계속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죠? 네, 계속 돌아가도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직선 운동으로 바꿨어. 직선 운동으로 바꾸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사산을 타고 이제 위에 있는 어떤 장치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얘가 끝에까지 가면 더 이상 물리적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부딪혀서 갈 수 없는데 모터는 계속 돌아가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더 이상 못 간다를 여기에 뭔가 센서를 이용을 해서 딱 인식을 해줘야 돼요. 감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센서가 딱 닿게 되면 더 이상 가면 안 돼 하고 모터를 딱 정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 센서, 리미트 스위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밋이에요. 리밋. 한계. 네. 그래서 자, 모터가 여기에 붙어 있다. 이렇게 모터가, 자, 모터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회전해서 쭉 제일 멀어져 있는 거, 전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리미트 스위치. 그 다음에 역으로 반대로 회전을 하면 얘가 반대로 이쪽으로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 있는 리미트를 리버스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표기를 우리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RLS, FLS는 사실 뭐 어떤 표준화된 그런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보통 우리가 미쓰비시라든가 다른 제어기들을 사용할 때,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거죠. 제일 멀어졌을 때 FLS라고 하고, 제일 가까이 왔을 때 RLS라고 하죠. 여기서는 사실 우리 지멘스에서는 이제 용어를 그렇게 안 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요 이제 리미트를 쓰겠다. 이네이블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네이블을 안 쓰면 적어도 소프트웨어 리미트라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소프트웨어 리미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리미트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오면은 더 이상 못 가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수치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하드웨어 리밋이 더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리미트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저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저기다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 네거티브 하드웨어 리미트 스위치와 포지티브 하드웨어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돼 있죠. 표현이. 그러니까 얘는 네거티브라고 하고, RLS를 네거티브라고 하고, FLS를 포지티브라고 하죠. 그죠? 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지티브라는 것은 저 멀리 갔을 때 포지티브 리미트, 쭉 반대로 왔을 때 네거티브.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상한이라고도 하고, 상한, 이거를 하한이라고도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한 센서, 하한 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select tag라고 나와 있죠. 그죠? select tag. 그러니까 태그에서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그를 미리 등록을 해 놔야 돼요. 우리가 태그를. 자, 근데 이제 이 태그는 우리가 아직 뭐 등록을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미리 이제 등록을 좀 해주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PLC 태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PLC 태그.
디폴트 태그 테이블 한번 가보세요. 태그 테이블. 자, 태그 테이블 가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뒤쪽으로 가가지고, 뒤쪽에 가서 이제 우리 태그를 좀 등록을 합시다. add new 태그. 자, 여기다가 FLS. 자, FLS는, 자,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그냥 앞에 거랑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바꿔 주셔야 돼요. 불 타입이고, 어드레스는 % 입력 어드레스 i 2.6 i 2.6 그 다음에 여기 잡고 끄트머리 여기 점 있는데 잡고 이렇게 끌어 당기면 연속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RL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그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도그.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지금 세 개. FLS, RLS, 도그. 됐습니까? 자, 태그 등록했으면 요 태그 테이블은 이제 닫아도 되겠죠, 그죠? 네. 이건 닫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설정하던 부분, 리미트 설정하던 부분. 자, 네거티브를 뭘로 한다고요? RLS로 한다 그랬죠, 그죠? RLS. 자, RLS 보이죠? RLS로. 그 다음에 포지티브는 FLS로 한다고 했어요. 자, RLS와 FLS.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레벨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벨. 여기서 말하는 이제 레벨 셀렉션은 우리가 이런 그 리미트 센서,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런 리미트 센서를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접점을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비상 스위치라든가 이런 리미트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접점을 쓰고 있어야 돼. 비접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쓰는 리미트는 하이 레벨이 아니고 요거는 로우 레벨.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금 현재 상태값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 호밍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가보세요. 호밍. 이제 이 호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볼 스크류 축에서 여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건데 어떤 0이 되는 좌표가 필요해요. 0으로 기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목 호밍 모드를 어떤 모드로 쓸 것인가. 자, 우리가 쓰는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use 호밍 마크 via 디지털 인풋. 디지털 인풋을 통해서 홈을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인풋에 해당하는 호밍 마크 또는 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우리가 앞에서 도그라고 했죠, 그죠? 도그. 자, 도그. 자, 여기다가 센서를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센서를 하나 더, 요 포지션에다가 센서를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센서를 설치를 해서 얘를 지금 이름을 도그라고 그랬잖아요. 도그. 개. 네. 근데 이제 뭐 개란 뜻보다는 지금 여기 그 나와 있는 것처럼 호밍 마크, 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호밍 마크, 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내가 저 센서를 감지했을 때 그 자리를 0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센서를 이용을 해서 나의 원점을 정하겠다. 그런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걸 이제 우리는 이름을 도그라고 하고
하이 레벨, 얘는 그냥 A 접점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하이 레벨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enable direction reversal at hardware limit switch. 자, 하드웨어 리밋 스위치에서 하드웨어 리밋이 돌아오면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해라 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호밍 하다가 엔드 리미트를 만나게 되면 방향을 이제 반대로 가도록 활성화 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호밍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호밍을 쭉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밍을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리미트를 만나면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어프로치 디렉션, 방향. 우리가 이제 홈이라고 하는 명령을 만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 거냐, 내가 포지티브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네거티브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홈 센서가, 그러니까 저 도구 센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은 우리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모터 근처, 모터 가까운 지점에 여기에 호밍 센서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모터가 있고, 모터 RLS가 있고, 여기에 홈 센서가 있어요. 그죠? 도구 센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RLS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도구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리버스 방향, 네거티브 방향으로 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네거티브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호밍 디렉션, 얘를 이제 감지하고 나서, 자, 포지션에 있으면 반대로 쭉 오다가 호밍 찾는 디렉션은 다시 포지티브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밍 마크를 찍을 때는 포지티브 사이드로 가도록 만들어 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요 센서도 이렇게 보면은 요 센서가 감지되는 영역이 이만큼씩 있거든요. 그죠? 얘가 이렇게 오면서 감지되는 포지션과 뒤에서 다시 이렇게 오면서 감지되는 포지션이 서로 그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센서가 인식하는 그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프로칭 하는 거예요. 어프로칭. 일단은 그 도구 센서가 있는 곳까지 쭉 오는 겁니다. 오다가 반대로 오다가 센서를 만나면 그때 다시 반대 방향으로 쓱 가다가 다시 그 0이 되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엔코더의 원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엔코더의 원점. 그러니까 저 도구 센서를 기준으로 해서 엔코더의 실제 원점을 딱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 원점을 딱 만나는 그때 호밍 마크를 찍겠다, 그렇게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프로치 벨로시티와 호밍 벨로시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프로치는 이제 홈 눌렀을 때 얘가 쭉 도구 센서를 찾아오는 속도죠. 그거를 100mm/s의 속도로 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호밍 벨로시티는 여기서 이제 실제로 감지하고 나서, 센서를 감지하고 나서 이제 진짜 원점을 찾아가는 그 속도, 이제 그 속도는 이렇게 이제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 요 호밍 속도도 100보다는 한 50 정도로 한번 줄여 볼게요. 이것도 한 10 정도로 한번 줄여 볼게요.
호밍은 느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호밍 속도가 또 너무 빠르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 블럭에 보면 지금 MC 서버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추가된 게 보이죠, 그죠? MC 서버. 자, MC 서버 부분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 보면 사이클 타임을 synchronous to the bus라고 돼 있어요. synchronous to the bu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프로피넷 그 버스 시스템, 이 버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통신 버스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통신 버스에 동기화를 시켜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프로피넷 IO 시스템에 클럭은 뭐고 팩터는 1이고 뭐는 2다. 이렇게 이제 디폴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PLC1 요거 선택하고 컴파일까지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